주제로서의 외부인입니다. 이마이시 미키와는 2015년 12월 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과가 개최한 제10회 무형민속문화재연구협의회에서 열린 무형문화유산 부제로 매력발신과 외부로부터의 힘이라는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취지를 설명한 문장에서 이번 주제를 선정한 배경에는 실은 동일본 대지진과 그곳에 무형문화유산 부활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제 부활의 자원봉사자로서 관여하는, 그리고 부활한 후에도 매년마다 그 축제에 참가해서 미코시라고 해서 신을 모시는 가마를 울려매거나 아니면 축제 때 수레 위에 산이나 아니면 인물 같은 것을 꾸며서 끄는 산차, 한자는 산차라고 읽습니다만은 산차를 끌거나 하는 방식으로 축제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축제 자체가 전승되지 못하는 사례 등을 염두에 두면서 재난지역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외부의 힘을 잘 활용하면서 부활하는 그러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가 개성되어 가는 형태가 하나의 새로운 문화 개성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인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쿠부타시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여기서 오늘 주제입니다만은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의 힘, 도움이라는 것을 전승에 관여시키는 방식,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이번에 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용어는 매우 추상적인 용어입니다만, 이른바 외부에 대해서 무형문화유산을 오픈하는 겁니다. 외부인의 힘을 전성의 힘으로 바꿔가는, 이어가는, 아니면 매우 넓은 의미에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라 표현을 해도 지금은 다양한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번 지역 밖으로 나간 사람이 축제 기간에만 돌아와서 축제를 돕는다든지, 혹은 아이턴, 귀농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유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역에 비교적 깊이 관여함으로써 전승을 실제로 돕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팬클럽 등 축제나 예능만을 보러 온다든지, 혹은 전승 기술의 경우라면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그러한 관여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과성이 높은 관광객이라든지 혹은 매스컴 관계자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모두 묶어서 외부의 힘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열어가는 이미지를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쿠부타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임은 아쉽게도 외부인을 주제화한 방향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쿠부타시는 토론문 서두에 열린이라는 문제가 전승자의 확대와 아니면 향유자의 확대라는 두 개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전승자가 어디까지 확산되는지라는 문제입니다. 또 인용문입니다만 그 속에는 예를 들면 외부로 나간 사람이 축제 때에 돌아오는 점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입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뉴턴에서 살게 된, 혹은 아이턴처럼 외부에서 돌아와서 그곳에 사는 사람도 발표 내용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공동체 속에 본래에 관여하지 않았던,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오픈된 열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일본의 전통적인 축제에서는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의 참가를 터부시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참가하는 관광객을 비롯해서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한 전승자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전승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한편 이 쿠부타치는 후자에 대해서 요는 관광객이었거나 혹은 기술이라면 구매자가 됩니다만은 그러한 구매자 혹은 관광객 참가하는 사람의 확대라는 의미입니다. 관광객을 가능한 많이 끌어들여서 혹은 해외에 있는 손님들까지도 끌어들인다든지 혹은 그 층을 다양화시키는 한층 넓혀가는 방법 아니면 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위치 부여된 민속예능에 있어서 외부인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외부인이라는 주제는 기존에야말로 민속예능 연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질 않았습니다. 원래 문화재 행정 현장에서 외부인인 민속예능 연구자는 담당자를 포함해서 아무래도 존재감이 약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외부인은 민속예능자의 자화상이기도 해서였는지 오히려 깊이 대상이거나 멀리하는 존재였는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환경윤리학자인 키도 슈이치라는 사람은 오키나와 일본 남단에 있는 오키나와 아마미 오시마에서 환경운동을 하면서 외부인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외부인은 지역에 매몰된 생활에서는 얻기 어려운 한층 넓은 보편적인 시야를 환경운동에 제공을 하고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아니면 눈치채지 못하는 자신들의 자연과의 관계를 재인식하는 등 새로운 시점을 외부로부터 도입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외부인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생활 아니면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화에 동화하는 등 변화를 혹은 발전을 경험하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인도 지역 주민도 그러한 운동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가는 것으로서 다루고 환경운동 구성원의 역동적인 활동을 있는 그대로 다루기 위한 분석 도구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편 오니가시라라는 연구자는 외부인과 관련해서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지역 아니면 그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을 외부인이다. 둘은 외부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그 지역의 문화나 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셋은 해당 지역 아니면 그 지역의 문화에 관여한다고 자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외부인이라는 그런 어떤 오명이라 할까요? 오명을 쓸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오명을 쓰고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이해나 아니면 이념에서 해당 지역의 지역성을 넘어 보편성을 자인하고 있는 사람. 이 4개의 개념을 열거한 다음에 특히 4번째인 외부인의 이념상 중요한 특징이고 그 개념을 일반적으로 보편화하는 경우에 중요한 특질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인을 소개하면서 보편적인 시점을 가진 외부인 또한 지역 속에서
지역적 시점을 배우고 발전해 아니면 변해 간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학자인 시키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을 주제로 한 성과를 널리 이렇게 섭렵을 한 다음에 지역 만들기에서 외부인의 효과, 즉 외부인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기술, 지식을 해당 지역에 이입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역이 지닌 어떤 창조성을 약기시킨다거나 아니면 창조성을 장려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역이 지닌 지역의 어떤 표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 아니면 조직의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속박이 없습니다. 그죠? 속박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의 문제 해결이라는 이러한 5가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외부인의 성격은 외부인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역과의 관계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인이 동일한 조직 아니면 지역에 지속적으로 소속함으로써 외부 인성은 변화합니다. 그 관계는 상호관계이고 외부인과 지역 쌍방에 의해서 조작하는 것도 조작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역 외부에서 이주해온 외부인이 굳이 지역과 동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외부자로서 지역 생활 활동에서 거리를 두고 계속 삶으로써 계속 외부인으로 남는 것은 가능합니다. 역으로 지역 주민처럼 행동한다면 외부인이 지역에 동화를 하게 됩니다. 즉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쌍방이 자의적으로 조작 가능하다는 전제에 서게 되면은 개개인은 그것을 유리하게 위치 부여하는 자리매김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키타는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서로 간의 어떤 변화 아니면 영향을 기준으로 한 외부인과 지역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만들기의 어떤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불리는 외부인 기대론도 아니고 역으로 지역이 외부로부터 독립한 지역 자립도 아닌 지역이 외부인을 잘 이용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인 이용은 지역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외부인이 지닌 어떤 이질성을 과도하게 도입을 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키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래 외부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진 힘을 이용해서 지역이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문화를 수용하고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여력이 있는 지역은 외부인이 들어온 지식, 기능이 지역을 발전시킨 것처럼 아니면 변화시킨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그러한 지식이나 기술을 새로운 문화로 승화시켜 갑니다. 그 상호 어떤 변화 아니면 변형 과정이야말로 지역 만들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기도 같은 경우 보편적인 시점을 지닌 외부인 또한 지역 속에서 지역적 시점을 배우고 변해 간 점을 제시한 것과 유사합니다. 한편 시키타의 결론은 효과적인 지역 만들기란 다양한 외부인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지역의 전략이라고 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인과 협력하면서 외부인도 서로 변하는 것이고 서로 발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과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었지만은 무형문화유산 전성 공동체가 오늘날 외부인도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가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중층화에 의해서 전성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네 번째는 가구라 멤버로서의 필자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이 필자는 약 6년 이상에 걸쳐서 이와테현 연안부의 민속예능을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실제 글자 그대로 파리로서 기금 마련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매개로 해왔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우노도리 가구라의 연행 장면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중간 지원이라는 주제로 끌어오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민속 예능이 연행되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로서 필자가 이와테현 한마을에 전성하고 있는 우노도리 가구라에 관해서 계속적인 활동을 해왔던 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노도리 가구라는 저루시마 신사에서 모시는 사자 우두머리인 권현을 섬기는 형태로 연행되는 이 이와테현을 대표하는 민속 예능입니다. 2011년에는 이와테현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2015년에는 국가 중요 무형민속문화재, 우리 같으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우노도리 가구라는 매년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연행을 합니다. 경연제로 구자시 지역 명칭입니다만 구자시에서 출발해서 부석시를 돌면서 이렇게 연행을 쭉 해왔고 가구라 야도를 이제 방문해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구라 야도라고 하는 야도는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잘 숙자로 표현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가구라 공연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즉 방문하는 그 마을에 이 가구라를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노도리 신사를 출발한 일행은 각 집을 돌면서 그 집의 무사 안녕을 기원합니다. 밤에는 가구라 숙소에서 가구라 공연을 오른쪽 사진과 같이 합니다. 이 가구라 숙소는 원래 개인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마을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우노도리 가구라는 무형민속문화재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995년 12월에 우노도리 가구라와 군고시의 구로모리 가구라를 문화재청이 기록 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무형민속문화재로서 선택을 했을 때에 능중 연안지방을 도는 가구라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미 95년도에 이러한 명칭을 붙였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만큼 이 우노도리 가구라가 이와테현 연안부의 넓은 지역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하나의 순례 형태를 오늘날에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봐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필자는 세계적으로 봐도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노도리 가구라가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린 것임을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노도리 가구라는 2011년 2월에 이와테현 문화재위원회가 이와테현 무형민속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때 필자도 이와테 문화재위원으로서 이 지정문화재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약 1개월 후인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고 우노도리 가구라가 순행하는 연안지역 마을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필자가 문화재위원이고 우노도리 가구라를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아마 지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우노도리 가구라가 연행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진으로 인해서 위기에 내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우노도리 가구라를 연행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려고 다양한 단체와 연대를 하면서 기존 가구라 숙소를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이렇게 찾은 가구라 숙소를 새로 신규로 가구라 숙소를 개척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전혀 떨어져 있는 관서지방 오사카라든지 아니면 해외 공연까지 기획을 한다든지 이러한 활동을 필자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노도리 가구라가 연행될 때 매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 단체에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필자 자신도 악기 중 하나인 총을 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기 악기가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사진 왼쪽에 정자를 하고서 손에 뭔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악기가 종입니다. 앞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연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악사가 있고 여기도 악사가 있고 여기 피리 같으네요. 여기도 악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필자는 2013년 5월 24일 이 악기인 종을 치는 역할을 담당한 이후에 우노도리 가구라의 이른바 지원 멤버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가구라 연행자는 연령도 직업도 10인 10색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91세의 고령이지만은 그래도 전원이 이 필자를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교수니까 아마 선생님으로 불렀을 겁니다. 아마 교수님으로 불렀겠죠. 한국식이라면은. 그렇지만은 점차 지정하는 쪽, 즉 이 필자는 문화재위원이기 때문에 지정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성 주체들은 지정받는 쪽이고, 그 다음에 필자는 지원하는 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성 주체는 지원받는 쪽이라는 이러한 관계를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하지 않게 되고 필자를 동료로 여기는 그러한 새로운 국면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필자가 종을 담당하게 된 계기는 가구라 멤버가 부족했던 그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나는 2년 이상 우노도리 가구라에 동반해왔고 가구라 멤버가 만성적 인원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며 나도 무언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종을 치는 정도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연습은 전날에 한번 하고 종을 떨리는 마음으로 만져보고 잠시 호흡을 맞추는 정도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 인용을 안 했네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사전에 정해진 어떤 레일 위를 달리는 듯한 기묘한 체험이었다. 그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 시간 동안 연주해야 했다.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종목의 경우 종을 담당하는 가구라 멤버가 한 명도 없어서 내가 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내가 종을 치는 연주 실력은 많이 부족했고 필사적으로 북소리에 맞춰서 연주를 했는데 호흡을 맞추지를 못했다. 나의 첫 무대는 당시를 회상해보면 형편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이후에도 2년에 걸쳐서 지원 멤버로서 참가를 하게 했습니다. 이 종을 연주하는 것도 조금 나아져서 점차 재미가 생겼습니다. 우노도리 가구라 보존의 멤버라는 의식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22일 우노도리 가구라는 국가 중요 무형민속문화재에 지정되었습니다. 나 자신도 약 1개월 후인 2015년 4월에 우노도리 가구라 보존의 멤버로서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멤버들의 축하를 받고 기분이 좋아 자긍심이 생겼던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재난 피해를 입은 민속예능단체를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한 당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필자의 회고입니다. 2016년 가구라 멤버로서 정식으로 참가하는 첫 순행여행이 있었습니다. 나는 현재 그때 필자는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공연을 위해서 동북지방인 이와테 해안까지 갔던 것이죠. 총 12번 공연 가운데 11번을 참가했으니 거의 객원상 수준입니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구라 멤버로서의 의식이 양성되어 갔음을 실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민속학자로서라기보다도 새내기 가구라 멤버로서 참가를 했습니다. 실제 나는 2016년 1월 11일 순행에 앞서서 우노도리 신사에 가서 열심히 잘할 테니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순행지 마을 가구라 공연장에서 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공주 역할을 맡았는데 예전에 이 역할을 몇 번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착각했는지 공연 중간에 내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무대 뒤편에서 복장을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큰 뱀 역할을 맡은 하연호 씨가 복장을 벗고 쉬고 있는 필자를 보고서 선생님, 교수님, 뭐하고 계세요? 라고 합니다. 이 하연호 씨는 겨우 상황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쩔쩔매고 있는 나를 재촉해서 대충 복장을 갖춘 다음 가면만 씌워가지고 무대에 올려보냈습니다. 무대에서는 이미 제가 등장할 순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대 한켠에서 공주는 어디 갔는감? 곧 올 겁니다. 하지만 속옷 차림의 공주에게 무대의 어떤 분위기를 파악할 여유도 없었고 무대 위에서 객석을 향해 머리 숙여 사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아무래도 가구라 공연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소재를 제공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미무에 씨라는 사람은 이 공연이 끝난 직후에 내가 오랫동안 가구라를 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일세. 또 동료인 가사야마 씨는 이틀 후에 결과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어 잘 넘어갔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견자인 하야노 씨는
지금도 무대 뒤에서 쉬고 있었던 내 모습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면서 교수님 금방 벗는다니까요. 사실 이 표현은 조금 성적인 농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 즉 공주님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옷을 잘 벗는다는, 즉 지조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면서 가구라 멤버를 웃게 합니다. 나는 일찌감치 어떤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필자는 나는 지금도 부정할 수 없는 실수를 자주 하는 가구라 새내기입니다. 모기가 상대를 촉발시킴으로써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존재라면 나는 상대를 설득하거나 압도시키는 데 효과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민폐만 끼치고 있다는 의미에서 모기보다도 팔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는 우노도리 가구라를 연행할 장소를 확보하거나 무형민속 문화재로서 지정되는 상황을 중개하거나 했지만은 우노도리 가구라의 연행 그 자체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기로서 상대를 변혁시키는 것은 매우 주제넘은 일입니다. 나는 새내기 가구라 멤버로서 가구라 멤버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지식을 필사적으로 습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계속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나는 우왕좌왕하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옮기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역시 팔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발전하고 있는 것 외에 가구라 멤버도 점차 발전해 갔던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가구라 멤버는 내가 중개하는 새로운 공연 장소를 경험함으로써 우노도리 가구라가 연행되는 장소에 관련되는 기존의 시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즉 가구라 멤버도 변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 변화의 전형이지만은 동시에 우노도리 가구라가 순행함으로써 쌓아온 지역사회, 즉 우노도리 가구라가 구축하는 세계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순행하는 우노도리 가구라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고 한다면은 우노도리 가구라는 새로운 기회를 획득함으로써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역사회가 재생하는 계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로서의 외부인입니다. 필자입니다. 나는 현재 우노도리 가구라에서 외부인으로서 외부 정보 아니면 외부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당사자로서 전성 공동체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노도리 가구라를 연행하는 장소는 원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지만은 그러한 장소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포함하여 형성됨으로써 새로운 전성 공동체가 창출이 되고 우노도리 가구라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재편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장점도 없는 내가 종을 치는 기능을 습득을 해서 가구라 멤버로서 참가함으로써 가구라 멤버도 내가 중개한 새로운 장소가 지니는 의의를 인식하는 한편 순행이 기존에 해온 어떤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변화가 일조 가능하게 됨으로써 가구라 숙소가 재생을 하고 지역사회가 재편됩니다. 그것은 점차 새로운 현실로서 구축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역이 재생하는 이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여기 효자가 빠졌네요. 네.
효과적인 지역 만들기는 다양한 외부인을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지역의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인과 협동을 하면서 지역도 외부인도 서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가 새로운 시점에서 지도를 하고 아니면 방향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활동 주체와 연구자의 어떤 상호 발전 과정 속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틀거리에 의해서 활동 주체가 무언가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곤충 아테네를 찌름으로써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했지만은 살해되었습니다. 한편 나는 파리처럼 찌른다는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력을 하거나 아니면 참가하거나 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파리의 유충인 구더기가 상처를 입은 상태를 개선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처난 곳을 치료한다기보다 어디까지나 괴사한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거나 하는 과정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파리가 구더기의 성충이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파리가 정보나 시점을 도입할 수 있는 것도 구더기가 지닌 능력의 연장선에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오니가시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자가 하는 일은, 연구자의 작업은 피해자 아니면 생활자의 시점을 정한 연구인과 동시에 그 작업 결과는 환경운동에 대해서 보편적 시점으로부터의 어떤 평가를 어떠한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도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입니다. 환경운동의 전성 주체이고 외부인으로서의 연구자는 그 활동 주체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 속에서 혹은 발전 속에서 자신의 틀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운동 연구는 자신을 다시 참조하는 자기 참조적 연구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필자의 이 글 자체도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민속예능을 지원하는 활동에 관한 스스로를 다시 참조하는 자기 참조적 연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옥가베는 서두에서 언급한 재난과 예능, 지역 재생의 원동력의 서평에서 저 옥가베가 이 지금 필자의 책 내용을 서평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과제에 임할 때의 대학 교수인 연구자로서의 학문적 치장을 벗어버린 저자의 그러한 처신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필자를 얘기하는데 저자의 노력은 공적 기관과 교섭을 하면서 가구라 부활을 위해서 공적 자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집중하게 됩니다. 한편 가구라 연행 기회를 만드는 축제 코디네이터로서 행동도 합니다. 자,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서평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는 예능 연구자로서의 학문적 지견에 입각을 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라는 점을 이른바 예능 부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이라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가베는 제도를 이용하면서
제도에 묶이지 않는 아니면 얽매이지 않는 현장에서의 유연한 자세에 나는 크게 공감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점이야말로 파리로서의 민속학자입니다. 나 자신은 최근에도 당사자와 외부인이 민속 예능을 협동하는 것은 의식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라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다음에 민속 예능의 지원은 이른바 지원이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협동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민속 예능 단체가 동일본 지진 이후에 극한적인 상황에 내몰렸지만은 자신들의 민속 예능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말 그대로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 예능의 본래적인 존재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와 외부인이 협동해서 새로운 기회를 구축하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필자 자신이 관여해온 과정도 언급을 하면서 민속 예능을 부활하는 아니면 부활시키는 방법의 현재 진행형으로서 당사자와 외부인이 민속 예능을 놓고 서로 협동하는 일단을 묘사하는 지점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반대편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민속 예능의 본래적인 존재 형태를 파괴하는 계기로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은 효키 사토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민속 예능을 연애하는 것에 관련한 모든 것을 칭찬할 생각도 그곳에 과도하게 정서적 도덕적 아름다움을 읽어낼 생각도 없지만은 민속 예능 실천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이 그 일부인 지역의 문화에 애착을 느끼고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 세대가 다른 사람과 유대를 돈독히 하는 의미에서의 유용성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의의를 인정하고서 그 사람들이 바란다면 그것을 전하여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속 예능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일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의 민속 예능은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일이다. 정체를 숨길 의도도 없었지만 필자 자신은 문화재 보호라는 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입장에 있다. 문화재 보호를 사람이 전승하는 문화에 국가가 가치 부여를 해서 남기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망에 의해 전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나아가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도 필자의 책무이다. 그때는 문화재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라고 효키 사토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글의 필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부인도 당사자로서 민속 예능에 관여함으로써 민속 예능을 개성한다는 해당 활동에 공헌을 합니다. 무형문화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외부인도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가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중층화에 의해 전성되고 있고 다양한 당사자가 희망하는 어떤 수요의 복수화에 규정된다는 의미에서 당사자의 이익, 권리뿐 아니라 행복에도 관여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글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민속 예능을 무형민속문화재로서 다루기보다도 오히려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다루는 시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합에는 앞에서 언급한 서평에서 이 책에서 저자는 연구자의 존재 방법을 몇 번이나 묻고 있는데 아마도 언젠가는 재난을 입은 지역의 민속예능 부활 활동의 체험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방법론적 시점을 고찰하는 책을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에서 외부인을 다룬 이 글은 아무래도 옥가베가 말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 아니면 첫걸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민속학회 아니면 비교민속학회에서도 이러한 연구자들이 해당 문화재나 유산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은 연구자들이 개입을 해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정에 개입을 해서 안 된다. 아니면 유산 등재에 개입을 해서 안 된다. 등등 연구자의 역할이 부정적으로 많이 다루어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물론 그러한 부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다. 꼭 이런 어떤 극한적인 상황, 즉 지진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당 유산이나 문화재와 관련해서 민속학자가 긍정적으로 뭔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공공민속학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십천민속학회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학술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러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운호돌이 가구라 관련 동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어떻게 예능을 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